안녕하세요, 채널 트래블입니다. 최근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편승해서 물가가 저렴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동남아 여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비행시간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여행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트래블러를 노리는 사기와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요, 동남아 한국인이 잘 당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가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 식사를 할 때, 관광지를 이용할 때와 택시 등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일상에서 바가지가 존재합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어디를 가더라도요, 항상 있는 거스름돈 밑장빼기. 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요, 거스름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현지 상인들의 경우 잔돈이 없다는 돈, 또는 의도적으로 돈 몇 푼 빼고 거스름돈을 건네는 등의 사기에 그냥 당하거나 알고도 그냥 넘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베트남의 화폐가 단위 가격이 큽니다. 10,000동을 적게 받았다고 쳤을 때 슈퍼를 10번 가면 매번 당하시면 그 돈이 100,000동이에요. 이 돈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꽤 괜찮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반드시 거스름돈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물건을 살 때 항상 흥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한국에서야 정찰제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다지만 이 동남아 시장 어느 곳에서도요, 흥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점원이 가격을 부른다고 칠 때 처음 부르는 가격 10분의 1까지 일단 후려칩니다. 그러면 점원이 두 번째 가격을 부를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르는 가격에서요, 다시 50%를 후려쳐요. 그러면 이제 그 점원이 세 번째 가격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거죠? 그러면 나 안 사. 안 살 거야. 라고 말한 후에 돌아서잖아요? 갑자기 가격이 확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안 낮아지고 안 잡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다음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을 방금 전 가게에서 그 점원이 말한 세 번째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흥정하면 그렇게 사면 얼추 좀 맞습니다. 자, 택시의 경우는 그냥 안 타시는 게 좋아요. 동남아 여행을 가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랩을 아는 사람과 그랩을 모르는 사람. 제가 올린 영상 중에요, 그랩에 대한 포스팅이 있으니까요, 그랩에 대해서 필히 숙지하시고요, 동남아를 가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거의 모든 국가에 그랩이 진출해 있으니까 필히 익히셔서 택시 호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사지입니다. 동남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행객들이 찾는 서비스가 마사지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요, 국내보다 본토 마사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여기서 문제가요, 저렴한 것을 찾다가 많이들 당하시는 수법입니다. 허술한 서비스에 실망하고 괜히 물이나 음료수 등의 비싼 차지를 지불해서 초과 금액을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마사지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현지에서 손님이 많고 인지도가 있는 샵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나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토바이 관광 상품입니다. 동남아 어디에 가도요, 차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게 오토바이죠. 현지인들한테는 필수 이용 수단이지만 이 트래블러한테도 재미를 주는 오토바이 렌트는 이미 일반적인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렌트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렌트한 오토바이를 반납할 때 이 꼬투리를 잡아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렌트를 하시기 전에 바퀴부터 핸들 각도, 카울 등의 잔기스 여부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필히 사전에 해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부 악성 렌트카 샵에서 렌트한 여행객을 미행해서 잠시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타버리고 가버립니다. 오토바이 분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충분하게 검색을 하고 검색을 통해 알아본 다음에 리뷰가 많고 인지도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샵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음식점 계산서 확인입니다. 한국처럼 밑반찬 쫙 깔리고 리필되는 음식점은 흔하지가 않아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서비스로 제공되는 음식이 나오면 의심을 먼저 해보세요.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공짜인 듯 놓고 가거나 권하는 이 음식이 사실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 계산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 습성을 이용해서 주문도 안 하는 음식을 주문서에 끼워 넣고 청구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합니다. 한국인들은 뭐 계산서 봐봐야지 몰라요. 그날 그 나라 글자를 모르니까. 그럼 계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 의미는 없지만 물어보세요. 이 계산서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는 저 그러시고 이거는 저 그러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확인 후에 돈을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이 막 나가요.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잔돈 밑장 빼기가 존재합니다. 잔돈을 소지하고 다니시는 그런 습관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해양 액티비티. 그 중에서도 특히 제트스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제트스키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가격도 비싸서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태국 쪽에 관광지에 가면요, 이 제트스키 쉽게 빌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국인들이 여행 경비를 싹 다 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때문이냐? 태국 관광지의 제트스키 대여업자들은요, 현지 마피아인 경우가 많아요. 오토바이나 렌트카의 경우처럼 스크래치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꼬투리 잡아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신고해도 어차피 경찰하고 다 한통 속입니다.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좀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 제트스키를 타고 싶거나 그렇게 뭐 좀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고 하시면 국내 대형 여행사의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선택 관광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환전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어떤 나라 여행자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환전 사기죠. 길거리 소형 환전소나 현지인 직거래 등에서 많이 당하는데, 수법은 뭐 이렇습니다. 환율 정보를 일단 제시하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초짜 티라도 나면 돈을 다시 세울게 이러면서 돈을 다시 받아갔고요, 처음 지급했을 때하고 다르게 일부를 빼고 돌려주는 수법에 밑장 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트래블러들이 현지 화폐에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동남아 어느 도시를 가도 대형 쇼핑몰에는 환전소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전소를 이용하든지 정상 수수료를 내고 은행에 가서 환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해드리자면은요, 이건 뭐 꿀팁이라고 하긴 조금 꿀팁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대부분의 동남아 화폐의 경우 여행객이 많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환전율이 어떤 화폐보다 환전율이 좋습니다. 100달러짜리 기준이에요. 게다가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대미무역의 구조상 전통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느 은행에서의 환전을 하든 달러가 수수료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시티은행 체크카드나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붙어있는 체크카드 등을 소유하고 소지한 다음에 현지에서 ATM기를 이용하시는 게 사실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여행에서 환전은 거의 뭐 필수니만큼 환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신 다음에 동남아의 달러를 해당 국가 화폐로 환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나라 가서요. 일곱 번째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 사기. 자,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 마지막 날 겪는 마지막 단계의 사기입니다. 대한민국 공항이야 전 세계에서도 안전이 탑, 원탑, 투탑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공항에서의 긴장이 늦춰지는 습성이 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트래블러에게 뭐 차고 있던 시계, 소지 중인 휴대품 검색대 위에 올려두라는 지시를 받죠. 그러면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을 하고 물건을 올려놓았다고 뭐 그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면은 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 본인이 벗어놓았던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없어진 물건을 눈치채고 바로 확인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검색 벌트 위에서 뒤늦게 느릿느릿 내 물건이 나와요. 나오는 내 물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확인을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요, 절대로 못 찾아요. 이건 절대로 못 찾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액세서리 하나하나는요, 그 나라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욕심이 안 생길 리가 없어요. 이상 한국인이 해외에서 많이 당하는 7가지 유형의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래요.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기분 잡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사 주의를 꼼꼼히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구독과 좋아요는 격하게 감사드립니다.